안녕하세요. 공학통계연구소 이종선입니다. 10미니 시리즈의 새로운 컨텐츠 처음 배우는 의학통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배우는 그 의학통계는 그 의학통계 쪽에 처음 입문을 하시는 초보 데이터 분석자들 혹은 논문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들 또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그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임상통계 혹은 그 의학통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점프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점프라는 소프트웨어는 그 세스에서 개발된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아마 이제 세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세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사용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점프는 그러한 세스의 대부분의 기능을 PC에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FDA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점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그 통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의학 통계 관련된 부분들을 이 점프를 이용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용해 왔던 그런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훨씬 풍부한 그런 아웃풋과 그리고 바로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그 논문이라든가 또는 보고서에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시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웃풋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꽤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의학 통계에서 새로운 그룹 변수를 하나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다 보면 그 정량적으로 측정되어 있는 그런 연속형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T 검정이라든가 혹은 그 아노바와 같은 분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연속형 데이터를 이제 그룹 변수로 생성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그 혈압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상이냐 아니면 그 고혈압 전 단계냐 아니면 이제 고혈압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어떤 그 그룹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연속형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그룹 변수 만드는 것을 한번 점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할 데이터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SBP 그리고 DBP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열의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과 그 이항기 혈압이 측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 태블의 이제 세 번째 열에다가 우리가 그룹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인 그룹을 이제 그룹 1이라고 보고 고혈압 전 단계 그룹을 갖다가 그룹 2 그리고 나머지 그 고혈압 환자군을 갖다가 우리가 그룹 3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점프 내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이 세 번째 열을 먼저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열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열의 이름을 우리가 그룹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그 세 번째 열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름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그 세 번째 열의 이름이 이제 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세 번째 열의 이제 그룹 변수의 값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포뮬러 에디터라고 하는 그런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런 계산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열 이름 위에 올려놓고 자, 우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클릭을 하게 되면 그 보신 것처럼 이렇게 포뮬러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포뮬러 메뉴를 누르면 다음 같은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을 보통 우리가 그냥 포뮬러 에디터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포뮬러 에디터 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식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맞는 군을 갖다가 1군, 2군, 3군으로 입력을 한 겁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값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컨디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컨디셔널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삼각형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if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그 포뮬러 에디터 창의 중앙 부분에 이렇게 if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if문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그 SVP와 DVP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기준에 의한다라면 우리가 정상인 그룹을 먼저 구분할 텐데, 정상인 구분 같은 경우는 이완기 때 혈압이 이제 80 이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축기 때 혈압이 120 이하가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는 DBP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서 이 DBP의 값이 이제 8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80을 여러분들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엔터키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then close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줘야 되겠죠. SVP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DBP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SVP를 같이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이 네모난 박스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색 박스가 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시에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AND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컨디션에 이렇게 AND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DBP 8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앰퍼센드 사인, 즉 AND 기호가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SVP 값이 마찬가지로 12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120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DBP하고 SVP의 기준이 80과 12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세 번째 열에 우리가 1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then cross에다가 이때 그룹은 equal 1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2를 입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간단하게 한다면 여기다 그냥 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세 번째 열 그룹 변수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else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부분에 else clo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역시 두 번째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을 주기 위해서 다시 if를 써주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그 고혈압 전 단계가 되겠죠. 이 고혈압 전 단계 같은 경우는 DBP 같은 경우는 90보다 작아야 되겠고, SVP 같은 경우는 14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DBP 그리고 90, 자, 엔터키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역시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있는 박스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엔드 기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SVP는 14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140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then cross 이문에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자, 2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했다라면 그거는 그 DBP의 값이 90 이상이 되는 거고, SVP 값도 140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고혈압군이 되겠죠. 자, 우리가 고혈압군 같은 경우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는 else cross문에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1, 2, 3이라는 그런 그룹 변수의 값들이 채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프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1, 2, 3이라는 것은 연속형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즉 숫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몸무게 또는 뭐 혈압 또는 뭐 심박수 뭐 이런 거와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1, 2, 3이라는 것은 군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군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형 형태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주형 형태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순서의 의미가 있다라면 순서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즉 오디널 데이터가 있겠고, 만약에 순서의 의미가 없이 단순히 군을 구분한 거라면 명목형 데이터, 노미널 데이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이제 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명목형 범주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명목형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 점프에서는 이것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는 열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 삼각형이 보입니다. 이 파란색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디널, 노미널, 그리고 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2, 3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노미널, 즉 명목형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 노미널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아이콘의 모양과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막대로 변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변수는 노미널 타입의 변수다,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점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그 변수의 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속형이냐 아니면 명목형이냐 아니면 순서형이냐, 이걸 구분해 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이런 if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변수를, 즉 범주형 타입의 변수를 생성하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논문이라든가 이제 보고서 집어넣을 때는 뭐 여기 있는 이렇게 그룹 변수를 가지고 추후에 이제 활용을 하겠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시각적인 측면으로 논문이라든가 보고서에 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미리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 빌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빌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 빌드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세 개의 변수 중에서 여기 있는 그 DBP를 자, Y축에 집어넣고, 자, 그리고 SVP를 이렇게 X축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스모더 라인이 있는데요. 이 스모더 라인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그래프 엘리멘트라고 하는 것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에 두 번째 있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이제 선이 없어지고 이렇게 그 점들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는 그룹 1, 즉 정상인 그룹에 해당하는 것도 있겠고, 그룹 2, 그 고렵 전 단계에 해당하는 그룹도 있겠고, 그룹 3, 고렵군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있겠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그룹이라는 변수를 자, 마우스로 끌어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컬러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좌측 하단에 있는 그 점들은 바로 정상인 그룹에 해당하는 군들이고, 두 번째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룹은 고렵 전 단계에 해당하는 그룹,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는 초록색에 해당하는 그 그림은 바로 이제 고혈압군에 해당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좋을 텐데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그 진보되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그 단순히 여기 있는 이런 그 메뉴를 가지고 아이콘을 이용해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만들 수 있지는 않고 약간의 그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미리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을 닫고 그 왼쪽에 보시면 여기 그래프 빌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 빌더라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초록색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스크립트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스크립트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논문을 쓸 때 아까 처음에 초기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림처럼 이렇게 그 네모난 형태로 이 그룹 안에 속하는 데이터들이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다, 이런 걸 구분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그래프를 가지고 위쪽에 보시면 여기 don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done을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논문이라든가 또는 보고서에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보여드렸던 이 기능은 그 단순히 메뉴를 클릭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점프 내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즉 프로그램이 가능한, 즉 코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코딩이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점프를 조금 더 잘 쓰신다라면 그때는 이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 배우는 의학 통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룹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그런 그룹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